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번 주 아마 날씨가 이제 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강원도 강릉에서는 큰 또 펜션 쪽에 산불도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행사 현상이 우리를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부대에서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또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항사 현상이 너무 심해서 또 우리의 호흡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감기 환자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7주 이번 주차 이제 강의가 끝나면 8주차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중간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이제 다른 교수님에게 또 시험의 여러 가지 범위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7주차 여러분들 강의 올려드리면서 같이 또 8주차 시험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강의만 잘 들어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빠지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제 7장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이해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그것은 어떤 그 기법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는지 이런 우리가 절차를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의 의미는 여기에서 보면 자, 마케팅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 정보를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고객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참여를 유도시키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캘퍼레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진흥, 모집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케팅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공통점은 자, 잠재적 참가자들을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하는 이러한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협의적인 의미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보다는 어떤 진흥, 어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리크루팅 이런 어떤 이제 용어로 또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자, 영리기관에서 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영학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영리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의 어떤 그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케팅의 개념은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의 핵심 활동으로만 여기에서는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이 공익을 추구하는 어떤 면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이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되 보면 이 사회적 기술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들러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한번 보면 이 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이 마케팅의 개념을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 아까 사회적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활동이라는 맥락으로 설명해서 이를 마케팅의 어떤 보편적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마케팅은 뭐냐면 자, 개인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은 어떻게 돼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가치 교환의 활동으로 환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은 어떻게 개인들의 가치 교환 활동을 발생시키고 자극하고 그다음에 촉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틀러는
자, 보편적 마케팅이 참가자 스스로 활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케팅은 우리가 공익과 비영리 단체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리 집단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 마케팅의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정의는 일단 경영학적 입장에서 이 마케팅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기업과 고객 간의 이 교환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이 욕구 만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어떤 그 기업의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판로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따라들어가면 마케팅이 이제 반드시 여기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판로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또 어떤 면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이런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판로에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영학적 입장에서는 기업과 고객 간의 어떤 고객 행위를 통해서 교환 행위를 통해서 고객의 욕구 만족을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기업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아이디어와 상품, 그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가격이라든지 판매 촉진과 유통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판매 촉진과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마케팅의 어떤 면에서는 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사회적 마케팅이라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이제 이렇게 마케팅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자, 기본적인 고객의 욕구 충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이런 어떤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판매를 많이 해서 기업의 어떤 이익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면에서는 전체의 어떤 그런 복지적인 이러한 이러한 어떤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영리 마케팅이라는 방식으로 비영리 기관과 교육기관에 도입돼서 예산 관리라든지 홍보, 인적 자원 관리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는 이 마케팅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의 어떤 그런 비영리 마케팅이라는 방식으로 인해서 아까는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기관과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도입됨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코틀러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편적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원리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 마케팅의 개념을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이라는 이 맥락으로 설명하면서 마케팅의 보편적 개념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의 보편적 개념 네 가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케팅은 사람들이 벌이는 활동이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가치 교환의 활동은 어떻게 돼요? 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케팅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 이 개인이나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첫 번째 마케팅은 사람이 벌이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마케팅에 참여하는 주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이 내용과 방식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내용과 방식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내용과 이 방식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여도 상관이 없다는 이 태도는 지속적인 이 가치 교환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반응 추구, 반응 추구의 어떤 그런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련의 절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주체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대되는 어떤 그런 반응을 얻을 확률이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가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자, 공급자가 자신이 기대하는 수요자의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벌이는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만족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요구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족도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 된다는 거죠. 피드백 과정. 이 피드백 과정을 여기에서 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어떤 면에서는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요구 분석을 하고 여기서 평가를 하고 이것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떤 면에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은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이 만족도를 높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들의 반응을 어떤 면에서는 이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자, 마케팅이란 이런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을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마케팅이란 반응을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를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활동은 시장의 관점, 이 어떤 시장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용한 것으로 여기는 어떤 가치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담아내기 위해서 시장의 요구를 어떤 면에서는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케팅은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기대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서비스라든지 제품의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활동은 시장이라든지 또는 수요자로부터 선호하는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런 어떤 보편적 마케팅의 어떤 개념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향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가치를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가치를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이 개입되는 이 가치 교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어떤 그런 호응을 받고 또 흥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한 그 프로그램에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은 교환 관계의 어떤 참가자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탐색하고 충족하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 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요구와 그리고 청소년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의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마케팅의 전략, 수집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 어떤 네 가지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제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동안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비영리적인 성격, 이 비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미미한 수준에서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비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중심보다는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어떤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누구예요? 청소년은 학생이잖아요. 학생. 그죠? 학생. 그리고 청소년 학생이고 학생들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돼요?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는 이런 어떤 정보화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화에 의한 어떤 사회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사회적 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이제 증가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 그 청소년 활동에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것들을 간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이제 민간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여기에서는 능동적으로 이제는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로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이 마케팅의 필요성도 이제는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왜 필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자,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역군이라는 인식에서 현재의 사회 구성이라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서 여기는 생산자, 앞으로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이면서 이제는 소비자에 대한 이 인식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식이 이제 이런 변화되는 이런 청소년은 단순히 어떤 학업에 종사하는 어떤 수동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이제는 그 청소년들은 생산자고 소비자라는 인식에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어떤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복지와 문화와 관련된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최근에 청소년 교육은 학교 중심의 뭐예요? 어떤 지식 위주 교육에서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던 체험활동으로 이제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창의성과 인성을 중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내면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활동은 뭐냐면 이런 어떤 창의적 이런 체험활동이 이제는 중요하게 이제 증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참여는 입시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민간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이제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정체성 위기 또는 어떤 면에서는 생존 위기, 정체성 위기와 생존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맞게 따라 이제 정체성 위기와 생존성 위기에 이제 맞게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제 뭐가 이루어진가요? 마케팅이 이루어진 거죠. 마케팅이 이제 절실하게 이제 필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이 청소년들의 흥미있고 어떤 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게 이제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정체성의 위기와 생존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고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해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기간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를 주제를 어떻게 돼요? 주제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 중심 주제 중심이나 내용 중심의 이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겁니다. 주제 중심이나 내용 중심으로. 근데 최근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 이제 청소년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기울이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이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마케팅의 의미가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제품이나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경영 활동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보면 갑자기 뭐 화면이 뭐 이상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이제 마케팅의 의미가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를 파악해서 이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이라고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청소년 스스로 요구에 이제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관점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청소년은 고객입니다. 청소년은 이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과정에서의 어떤 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뭘 제공해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청소년 기관 및 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단체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어떤 비영리 마케팅은 사회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을 이제 표적 집단에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비영리 마케팅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과 이제 더불어서는 어떻게 돼요? 참가자인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수렴하기 위한 이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마케팅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마케팅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많겠지만은 이런 그 경영학의 입장에서 마케팅의 기능을 분류하면 거래, 판매, 뭐 구매, 유통, 보관, 운송, 조정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5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입니다. 자, 프로그램 제공으로 대응되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나 목적 등에는 어떤 지적 서비스 이런 지적 서비스가 누구에게 참여 청소년에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제공된다는 것.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과 목적에 대한 어떤 지적 서비스가 참여하는 여기에 참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이고 자, 판매는 자,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이제 수요자에서 하나의 어떤 고객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거죠. 고객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제는 수요자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수요자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고객으로 이제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잠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이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구매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개선. 이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의 개선으로서 이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대행될 수 있는 건데,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단회적보다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음에 유통은 자,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노력, 어떤 홍보를 위한 이 노력을 어떤 면에서는 노력으로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관이 연락처 혹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어떤 연계기관이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기관에만 존재하는 정보가 잠재 참여자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입니다. 보관. 자, 보관은 자,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보관은 프로그램 어떤 진행으로 이제 우리가 대별될 수 있는데, 자, 보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 빠른 연결을 의지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이 개발을 위한 시간과 운영을 위한 이 효율성으로 이 보관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을 분류하면 이제 이런 쪽으로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마케팅의 어떤 그런 절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절차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 비영리 마케팅은 즉 사명, 미션이죠. 미션의 성립과 어떤 기회 및 위협의 분석, 조직의 강점과 약점의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의 설정,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의 형성, 그 다음에 실행 계획 형성과 실행, 피드백과 통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마케팅은 절차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1994년에 이제 이 절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는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청소년 기관 및 단체는 고유의 이념과 이런 목적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이 공익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기관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뭐 다양해질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념과 목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는 이 공익에 이바지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기획 및 위협의 분석은 자, 청소년 기관 및 단체를 둘러싼 외부의 거시적 환경에 관한 분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거시적 환경, 이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자, 기관의 외부 환경을 강점을 여기에서는 S라고 보고 이렇게 S라고 보고, 그다음에 내부 환경을 기회라고 보고, 그다음에 단점은 W, 여러 가지 노후 시설 뭐 이런 것들, 위협은 T, 인근 유사기간의 어떤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 분석에 의한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강점과 양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어떻게 그 마케팅 절차를 이뤄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S하고 O는 어떤 것입니까? S는 강점이고 O는 어떻게 돼요? 이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외부 환경의 이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전략은 강점과 기회. 그 다음에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ST인데 이 강점과 위협입니다. S는 뭐야? 강점이 그죠? 그 다음에 T는 인근 유사기간의 증가, 즉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고 어떻게 돼요? 내부 환경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강점을 통해서, 그래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회피하면서 내부 환경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W는 뭡니까? 시설의 노후와 어떤 단점이죠. 단점. 이런 단점을 어떻게 이 기회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기회를 통해서 이끌어갈 것이냐. 자, 내부 환경의 단점을 극복해서 내부의 어떤 그런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즉 외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서 환경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은 기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점은 또 어떤 면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단점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WT 전략입니다. 이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근 어떤 유사기관의 어떤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러면 외부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고 내부 환경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석을 하려 그러면 이제 어떤 스왑 분석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어떤 기관의 강점은 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기회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들 어떤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 갈 것인지, 극복해 갈 것인지, 이런 어떤 개관을 수학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마련하는 거죠. 외부 환경의 기회를 극대화한다니까 외부 환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마케팅 전략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청소년 마케팅,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농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셋째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 분석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어떤 내부의 환경, 즉 관리와 인적 물적 자원, 이런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하면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마케팅의 목표 설정은 자, 분석을 토대로 해서 청소년 기관 및 어떤 단체의 이런 어떤 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가 증가율이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의 만족도 증가율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수치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어떤 설정, 목표의 설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 이러한 마케팅 전략 형성은 자, 청소년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중에 이 표적 집단을 선정하고 이 방법을 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는 이 피드백과 이 통제라는 이 어떤 이제 평가죠. 이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최종 단계는 어떻게 돼요? 마케팅의 평가 단계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어떻게 돼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피드백까지, 이건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평가전을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이제 어떤 설계 단계에 이제 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강점은 더욱더 기회로 활용하고 단점은 어떤 보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청소년 마케팅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의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을 설정하고, 포지셔닝, 그 다음에 마케팅 혼합, 이런 어떤 네다섯 가지의 어떤 그런 과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청소년의 이 세분화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입니다. 즉 세분화. 자, 이런 청소년 집단 세분화는 자, 다양하고 상이한 배경과 요구를 갖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을 유사한 집단으로 이제 이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이들에게 맞는 이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는 마련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집단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이유는 그러면 자,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떤 특성,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요구,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어떤 청소년에 맞는 특성과 요구를 실질적으로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각기 다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동기, 이런 어떤 변화를 욕구나 동기를 어떻게 돼요? 이거의 어떤 변화를 조사해서 마케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요구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참여했는지 뭐 이런 어떤 동기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집단의 세분화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1차적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참여 대상인 청소년을 선정하는데 잠재적 평가자들은 다양한 어떤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면서 이제 대상을 이제 분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청소년 집단의 어떤 세분화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형식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동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 프로그램이 마련해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내용이나 형식도 이런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구라든지 청소년의 욕구라든지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집단의 요구와 동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잠재적 참가자를 이제 세분화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잠재적 참가자를 세분화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리적인 변인이다. 그래서 지리적인 변인은 뭐냐면, 자, 청소년 집단을 이 세분화하기 위한 첫 단계가 지리적인 변인인데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생활 양식의 이 차이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주 지역에 따라서 생활 양식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과 뭐 강북을 또 부구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과 뭐 수도권과 뭐 지방 이렇게 뭐 또 분할할 수도 있고 뭐 그죠? 이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제 크게 뭐 나눠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생활 양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거주 양식에 따라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모른다 그러면 차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한다 그래도 강남에서는 잘 되는데 강북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강북에서는 잘 되는데 강남에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하는 게 마케팅을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어딜까요? 백화점이죠, 백화점. 응? 백화점. 백화점은 여기에 대한 어떤 거주 지역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뭐 사는지 또 월요일에는 뭐가 사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카드사와 이런 카드를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쭉 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백화점에 어느 에서는 뭐가 많이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들도 보면은 쿠팡도 이제 이것을 보면 이게 뭐 아주 뭐 로켓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왜? 다 카드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배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카드로 무슨 물건을 많이 시킨다. 이런 것들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런 물품들을 많이 지어놨다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새벽에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백화점에서도 그런 어떤 욕구조사, 이런 어떤 생활 양식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뭐 신세계가 있다. 그럼 신세계 뭐가 많이 나가는지, 예? 강남에 잘 나가는 걸 갖다 의정부에 따라 잘 나가면 잘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요구 수사 생활 양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갈 때 여기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백화점이나 또 다양한 어떤 카드사에서 이런 어떤 그런 지역과 그다음에 어떤 대상을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사에서도 이 사람이 많은 어떤 관심 분야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관심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정보.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인구 통계학적 변이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이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자, 인구 통계학적인 변이는 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연령이라든지 성별, 그다음에 학습 수준, 그다음에 종교, 가족 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이가 일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연령에 따라서 어느 때의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학업 역량이 어떤 게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남자 여자에 따라서 남자 여자. 그래서 보면은 여학생들 같은 때는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어떤 연령에 따라서 학습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전까지는 낮다. 근데 남자애들은 뭐 거의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학습 수준이 잘 안 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이뤄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또 분석했다를 서울대학교 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을 조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일을 조사했다 그래. 서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생일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많은 학생이 언제 하느냐면 3월이라는 거예요. 3월. 3월 달에. 그러니까 보면 3월 달에 출산한 그렇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 3월 달이라고 보면 자, 3월 달에 출산한 우리 자녀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후반기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출산한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의 뭐 7개월에서 뭐 8, 9개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성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구 통계학적 이런 변이를 보면은 뭐 종교라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가족 수는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잠재적 참가자를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뭐 종교 전수가 많다. 그 지역에는 종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엉뚱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종교 관련됐는데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많은데 거기에 불교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불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행사를 뭐 진행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학습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심리적인 변이다. 이 심리적인 변이는 뭐냐면 자, 청소년들의 참가 동기나 태도, 그다음에 어떤 성격 유형, 학습 동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 차이에 근거해서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와 태도, 동기와 태도가 어땠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 특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 분석,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성격도 이렇다는 거죠. 자, 이제 아파트에 사는 학생과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과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은 어떨까요?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온순하다. 그러면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순한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돼요? 약간 좀 활동적이래요. 활동적. 응?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과 관련돼 있어서 또 주변에 여러 가지가 어떤 그런 그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주택이나 이런 데서 보면 또 그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어떤 활동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청소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영향의 어떤 요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수준, 그러니까 이제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어디에 거주냐에 따라서 여기도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격 유형에 따라서 또 학습 동기. 자, 이런 학습 동기에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도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학습 동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지역에도 따라서 했지만은
지역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어땠느냐, 뭐 영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그런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수준의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하고 그렇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 동기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잠재적인 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참여 동기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지, 이 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갔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바람의 영향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두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또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가치를 세분화하는 이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행동적인 변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개수나 주제, 그 다음에 내용, 방법, 등록 시간, 이동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소년 집단을 이제 구분해야 된다. 자, 청소년의 참여 성향이 어떠냐?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남녀를 구분한다 그러면 남자가 많이 참여했는지 여자가 많이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은 남녀 플러스 거의 그다음에 공영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또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개수나 주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개수나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은 우선적으로 이 학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런 청소년의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사실 많이 못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개수라든지 어떤 주제에 따라서 청소년 참여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청소년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내용적인 측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그것을 벌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런 이런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이나 내용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A라는 지역에서는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그 체험 활동이 상당히 어떤 그런 주제가 있고 B 그 지역에서는 이런 체험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체육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가 이제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서 쭉 해서 이제 오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어떤 그 내용적인 요소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너무 국한돼서 진행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겠다.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도 또 틀려지다.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어떤 이론적으로 이루어갈 것이냐, 뭐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등록 시간입니다. 그래서 등록 시간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등록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내가 만약에 학교 수업을 9시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08시 30분까지 만약에 가는데 08시 30분에서 예를 들어서 16시 4시에 만약에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 프로그램이 4시서부터 16시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8시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그런 그 등록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잠재적인 프로그램에 세분화하는데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동거리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버스 타고 막 가는지 주변에 뭐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다른 데 가는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학생들의 그 시간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이동 거리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만약에 너무 길어지면 너무 길어지면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적절하면 이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 상당히 또 선호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잠재적인 참가자를 세분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행동적이고 심리적이고 인구 통계학적이고 자연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권만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만 바뀌면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만 바뀌면 많은 어떤 그런 흥미와 그다음에 어떤 그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것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점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또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